네, 투자공학개론 주식 가격 모형 두 번째 APT 모형 네, 동영상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좀 일정상 그러지 못해서 좀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 좀 머리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그것도 죄송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네, 빨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게 왜 전체 화면에 안 돼 있지? 네, 됐네요. 보시면 지난 동영상에서 요 n 요인 모형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1요인 모형에서는 각각의 기대 수익률,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특정 요인의 어떤 충격, 변화에 대한 특정 요인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이 i번째 자산의 반응 정도, 여기서는 그걸 베타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인이 커지는 경우에는 뭐 지금 이번 시간 머리가 뭐 이렇게 됐냐? 좀 바보 같은데? 이번 강의 범위에서는 뭐 물론 이번 학기에는 n 요인 모형을 완벽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개념적으로만 알면 되겠지만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이런 충격에 대한 반응을 다 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인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은 실제 값과 그 기대 값의 차이라고 이렇게 팩터 J의 충격은 그 팩터 J의 실제 값과 기대 값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대로 했을 때 1요인 모형에서 구한 그 개별 주식의 수익률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개별 주식의 수익률들이 자기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더해서 베타 i의 f 플러스 2i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i가 1, 2 해서 n까지 n개의 서로 다른 자산들을 이렇게 합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각각의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이렇게 곱하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이걸 이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세 파트로 W를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두 개는 뭐 그대로 이 전체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만큼을 다 합친 걸 F는 공통이니까 WJ, BJ를 다 합친 거 I구나. WI, 베타 I를 다 합친 거를 이거를 포트폴리오 전체 베타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두 번째 항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항은 그냥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에러텀은 서로 이제 개별 자산들이 공통적인 부분을 빼고 남은 어떤 그런 작은 파트들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얘네들은 거의 여기로 넘어가면서 상쇄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대략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수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수렴이 아니라 뭐 근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랑 유사한 거예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쇄가 됐을 때 여기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위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 입실론 파트가 서로 상쇄돼서 엄밀히 말하면 위험이니까 앞에서 살펴본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분산돼서 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부분은 이 공통 팩터의 위험만 남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은 앞에서 구한 요 베타 P를 가지고 전체 팩터의 표준 편차 위험의 일정 비율로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랑 비슷해지느냐면 당연히 그렇죠. SML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가 돼요. 여기서 이미 SML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할 학생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뭐래 말이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냥 요런 뭐 논리를 적용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를 한번 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X는 베타가 1.5고요. 기대 수익률은 20%입니다. Y는 베타가 0.5고요. 기대 수익률이 12%예요. 그 다음에 무위험 수익률은 5%입니다. 여기에다가 Z를 구성을 하는데 X에다가 3분의 1, X에다가 3분의 1, 무위험 자산의 3분의 2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고 지금 Y가 여기 있어요. 근데 RF랑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1대2로 이렇게 짬뽕을 한 거죠. RF에다가 3분의 2니까 RF 쪽이 가까워졌죠. 그랬더니 이 베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공통 요소 팩터에 대한 반응 정도거든요. 봤을 때 Z라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0%고 Y의 기대 수익률은 지금 12%예요. 이 차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베타는 똑같이 0.5기 때문에 계산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똑같은 베타 위험, 이게 지금 나머지 부분의 위험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위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데 Y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Y는 사고, Z는 팔고가 성립을 합니다.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Y의 가격은 오르고 Z는 떨어져. 그럼 다시 Y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얘는 오르죠. 그래서 언제가 될 때까지 이게 떨어지고 얘는 수익률이 올라서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수렴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같아졌을 때는 Z에 포함된 게 X이기 때문에 X도 결국은 여기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X는 여기 존재하고요. 새로운 Y도 여기 존재하고 새로운 Z도 여기에 같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균형 상태가 됐을 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림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돼서 새로운 X, 여기가 새로운 Y가 됐을 때 이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지 이제 멈출 거예요. 그래서 베타분의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이랑 역시 베타분의 이만큼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게 베타 X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의 차이, Y에 대해서도 베타와 기대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차이의 비율입니다. 이게 다 같아야 돼요. 공통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같아야 돼서 그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요 가정은 CAPM의 두 번째 가정과 같죠? 같습니다. 거의 같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 람다, 얘가 이름이 한글로는 람다죠. 람다라고 쓰면 단일 요인 APT는 이제 팩터가 이제 하나일 때 APT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가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람다 값을 그냥 이렇게 쓰면은 쭉 쓰면은 람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뭐랑도 이 좌변들이 너무 글씨가 많아졌네요. 좌변들이 뭐랑 같냐면 베타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팩터 그 자체니까 팩터의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람다의 자리에다가 그렇게 넣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RF를 밖으로 빼내서 정리를 하면 RF와 네, 람다 BP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네, 혹은 그 RF끼리 다 묶어주면 1-베타만큼 RF에 투자하고 베타만큼 요 팩터의 공통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 자산이건 간에 균형 수익률은 그 베타 값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식은 요 식을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식은 네, 다시 한번 SML과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약간 정의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 함은 다요인 포트폴리오는 좀 생략을 할게요. 네, 다요인으로 하면 똑같이 이제 유도가 되는데 이제 식만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인이 이제 람다1, 람다2로 각 요인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우는 팩터 1과 팩터 2에 대해서 여기가 RF가 있으면 네, 이 얘를 지나가는 이런 입체 평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이 Z축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제가 멋있게 그릴 좀 자신도 없고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 네. 그래서 이 원팩터 APT로 유도를 하면 K 모델로 K 요인으로 APT를 만들 수도 있지만 원팩터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SML과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APT는 K 모델, K 팩터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CAPM과는 그 다른 형태를 띌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페이지에. 그럼 이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위험 자산에 우리가 여기서 위험 자산이라는 건 주식과 같이 미래의 어떤 그 수익이나 캐시플로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을 말하는 건데 그런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모형을 배웠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이 표에다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APT와 CAPM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게요. 우선 가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보면 APT는 평균 분산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은 CAPM과 같아요. 왜냐하면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체계를 포함하죠. 이렇게 포함하죠. 평균 분산 체계에다가 다른 가정까지 더 들어간 게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이고 얘는 평균 분산 체계까지만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미 CAPM이 좀 더 많은 가정을 담고 있고요. CAPM은 노골적으로 동일 기대 가정, 모든 사람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APT는 그렇다기보다는 무차익거래 원칙이라는 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같은 모형으로 수렴하는 형태, 최종 모형이 거의 비슷해져요. 정확히 쓰자면 최종 모형이 유사성을 살펴보면 단일 요인, 1요인, 원팩터 APT와 CAPM은 식이 거의 같아요. 정확히는 CAPM의 SML 직선식과 원팩터 요인의 기대 수익률 식은 거의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의미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장점이나 차이점도 있을 거잖아요. 똑같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은 APT는 주식 수익률에 대한 분포라든가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CAPM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 계산이 불필요합니다. CAPM은 역시 필요해요. 출발 자체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적용과 확장이 쉽습니다. 2가 돼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적용과 특히 확장이 쉽다는 건 K팩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공통 요인이 시장 포트폴리오만 있다라면
APT에서의 팩터와 CAPM에서의 시장 포트폴리오를 같은 거라고 두면은 거의 해석이 같아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시장의 공통 요인이 시장 포트폴리오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CAPM으로 불가능하고요. APT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APT는 가능하고 CAPM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반대로 CAPM은 팩터의 의미가 분명해요. 시장 포트폴리오다. 팩터 모형 같은 경우에는 APT 같은 경우에는 원 팩터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만약 팩터가 여러 개면 과연 이 팩터의 의미가 뭐냐 하는 해석이 조금 명확치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팩터가 공동 팩터가 한 3개쯤 나오는 것 같아. 3개쯤 봐야지 거의 완벽해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떤 의도를 두고 그 팩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데이터로부터 팩터를 끄집어냈을 때는 과연 팩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타네요. 큰 오타가 있습니다. 해석이 용이해지고 의미가 분명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2가지 모형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부 수준에서는 CAPM, 마코이즈 포트폴리오 이론으로부터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CAPM을 이해하시는 게 과정은 좀 더 길어도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APT도 APT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팩터인 경우에는 거의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점도 꽤 흥미롭기는 합니다. 이 두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단원의 내용을 다 이제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서둘러 끝낸 감이 있는데요. 아니요, 벌써 시간이 이만큼 많이 됐네요. 네. 거의 이제 학기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원을 꼭 더 하고 싶어서 좀 서둘러 끝낸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가격 모형만 좀 자세히 다루고 실증 데이터만 분석을 해봐도 훨씬 내용이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제가 진도 조절을 잘 못한 측면이라든가 또 난이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완전히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을 많이 주시면 보강 자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실제 실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아마 지금 기말 개인 과제나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